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유교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텐데요.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황과 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그 난이도를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실 거고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이 두 강 동안 이황과 이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대비를 아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 준비하셔야 되는지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번 수능 완성 11강 보시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재는요. 48쪽부터 55쪽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리와 더불어서 기출 문제 자료를 여러분들께 제시하면서 이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보다 확실하게 방향 잡는 시간으로 삼을게요. 자, 그리고요,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지나온 수능 특강 교재에서 7강, 그리고 선생님 강의 16강과 17강을 참고해 보시면요, 이황과 이 조선 성리학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가지 강의 잘 참고하시고요. 선생님, 전 아직 수능 특강을 못 끝냈어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항상 선생님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완성하시다가 특강 가셔서 참고하시고 오시는 방법으로 진도를 쭉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11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잡으셔야 되는지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오늘 내용 보면은요, 이황과 이이라는 굵직한 두 학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 4단 7정 논쟁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작정 외우는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왜 그런 이론이 나왔고 그 둘 사이의 논쟁점은 무엇이며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만 조선의 성리학에 관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한 문제를 공략하는 그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잘 들어두셔야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요. 그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듣고 싶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이번 강의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서 잘 보시기 바라요. 사실 이황과 이이라고 하는 조선의 성리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중국에서 있었던 우리 동양 그 사상 중에서 중국 사상, 유교 사상의 연원 다음에 나오는 전개 부분에서 중국의 성리학을 배웠었죠. 그 중국 성리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중국 성리학이 갖고 있었던 특징에 비해서 조선 성리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요 정도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중국 성리학에서 갖고 있었던 인간 탐구에 관한 논의들 중에서 나름은 부족하거나 혹은 논쟁이 될 만한 요소들, 즉 미비한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리학이 조선으로 수입이 돼서 조선 성리학자들이 그 책으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죠. 그 학자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경전을 통해서 그 성리학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공부해 나갈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때 남아있는 성리학에서 이 점은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 부분들을 그 미비점들 혹은 보완해야 할 점들을 더욱더 탐구해 나가고 더 확실히 해 나갔던 과정이 조선 성리학에서 보여지는 인간 탐구라는 주제예요. 성리학 자체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조선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중국 성리학에서 남겨진 의문점이나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특성들을 보였는데, 그러한 논의의 과정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자와 충분히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더욱더
공고히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황이라는 학자와 이이라는 학자가 우리 교과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선생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황의 사단 칠정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 것은 정지훈이라는 인물이요, 자신의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명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4단과 7정에 관한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4단발 어리, 7정발 어기라고 써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황 선생이 4단 이지발, 7정 기지발이라고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고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듣고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그에 대해서 논박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둘 사이에 4단과 7정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황이 얘기하고 있는 이 논변들은요, 기대승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진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과 이가 직접적으로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개된 내용을 통해서 이황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성흔이라는 학자가 이황의 입장에서 이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가 자신의 답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과정이 빠지고 이황과 이이의 4단과 7정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살짝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황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4단과 7정의 관계, 이와 기의 관계, 이의 운동성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떼어놨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갈 텐데요. 사실은 이 순서나 분류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다 똑같은 맥락에서 전개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전반적인 맥락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4단과 7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학에서 원래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4단과 7정이라는 논쟁에 관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것은 성리학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4단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선한 리의 발현이고, 그래서 순선할 것이고, 7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현이 기를 겸했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라고 처음에 언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황의 언급을 듣고서 기대승이 반박하기를 4단과 7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인간의 감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4단과 7정을 나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다시 논박합니다. 그것을 이황이 받아들여서 나온 결론이 뭐냐? 4단, 7정, 모두 뭐다? 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요.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 한 문장만 써놓고 외우라고 해도 그만이겠지만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4단 7정 모두 정이다. 그러나 4단과 7정이 정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을 분별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황이 끝까지 버리지 않은 고집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기의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을 이와 기의 관계에 연결시켜 보면 4단과 7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단의 순선성 그리고 7정이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이 사람은 엄격히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발현했느냐라고 하는 그 발현처도 엄격히 구분하고 싶었죠. 그래서 4단이라고 하는 것은 리라고 하는 마치 장수와 같이 귀한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졸병과 같이 천한 것이다. 그래서 이와 기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면서요.
2의 절대 우위성을 인정하죠. 그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2액에서 4단이 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4단, 2발, 2기수지. 4단은 2에서 발하고 거기에 기가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7정이라고 하는 것은 4단 7정 모두 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7정은 기에서 발한 것으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 7정 기발 2승지라고 해서 기가 발하고 거기에 2가 올라탄 것이 바로 7정이다 라고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끝까지 수정하지 않고 고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게 되는 이황의 굉장히 큰 특성 중에 하나가요. 2의 운동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성리학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2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황의 경우에는요, 이런 4단과 7정의 그 발원처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2의 운동성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 그러한 이황의 이론들과 기대승이 논변을 이루었었고, 그래서 최종 정리된 것이 이기호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기대승의 입장을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의 입장에서는요, 이기호발이라는 입장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무위예요. 그렇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4단과 7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정이죠. 그러한 관계에서 이와 기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도 기를 타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운동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4단과 7정의 관계를 보자면 기가 발에서 이가 올라타는 그 한 통로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발 2승 1도설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황과 같은 경우에는 이효발이다, 이기천이다, 혹은 기발 2승 1도다, 이통규, 이기지묘라는 얘기는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에다가 수양법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황이 굉장히 강조하는 수양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이 나오죠. 경. 경이라고 하는 거는 엄숙하고 차분한 자세로 옳은 일에 몰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오는 세 가지의 자세가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항상 깨어있는 것, 나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옳은 일에 집중해서 다른 악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경의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성은 거짓 없고 참된 마음 바탕. 거짓 없고 참된 마음 바탕입니다. 그래서 경을 바탕으로 경의 자세를 통해서 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성만 강조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인심과 도심 논쟁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항상 수업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수능에 실제 반영이 됐었던 주제들과
또 모의평가에는 나왔었으나 실제 반영되지 못했던 주제는 무엇인가 항상 분류를 해보고는 하는데요. 인심, 도심 같은 것이 언급은 됐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막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었어요. 인심, 도심 논쟁까지 만약 여기에 적용이 된다면은요, 이황 같은 경우에는 인심은 칠정이 되고 도심은 사단이 된다라고 해서 인심, 도심의 문제를 사단, 칠정 문제와 관련시켜서 분류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인심, 도심, 종시설, 시작과 끝의 관계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인심과 도심은 시작과 끝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인심이었던 것이 도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도심이었지만 인심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내 의지를 발휘해서 인격 수양을 잘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도심에 가깝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의 입장인 거죠. 자, 이 부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해가 잘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주제 있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수능 특강부터 내용을 잘 다져온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 정리하고 기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다시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직도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내용 한번 했고요. 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지금 한 화면에 띄우느라고 여러분들 눈에는 화면상에는 작겠지만 지금 이거 프린트 뽑으셔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012학년도 6월 모평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때에도 또 2012학년도 작년 수능에도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었다는 건데요. 우선 발문 형태에서 보도록 할까요? 자, 6월 모평에 보시면 다음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보통은요, 여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발문에 갑을은 조선시대 사상가들이다. 혹은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다라는 단서를 줬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번 6월 모평을 보니까 발문에서 그런 단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단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보니까 칠정이 이화기를 겸하였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칠정을 사단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은 바로 조선의 성리학이죠. 조선 성리학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칠정이 이화기를 겸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칠정은 이화기를 겸했다. 다시 말하면 사단, 칠정 모두 정이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기를 겸하겠죠. 자, 그래서 사단 칠정 모두 정이다라는 그 논변을 바탕으로 해서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한다라는 설명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황도 수긍한 부분이고 이 역시도 말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는 그렇게 들고 두 사람의 가능성을 열고 들어가는데 고맙게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한 사람으로 좁혀지겠죠? 칠정을 사단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다? 자,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아서 그 바라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주된 바를 따라서 이와 기로 나누어 연결시킬 수 있다.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나눠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 입장이죠? 이황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의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의 순선성을 가선가악일 수 있는 칠정의 가능성을 구분을 하고 싶어서 각각 나누어서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이황의 이론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면
성리학의 일반 이론에서는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헤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와 기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같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 사실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와 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원리상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황 선생도 이걸 당연히 알아요. 알지만 이것을 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이렇게 사단의 순선성을 가선각일 수 있는 악의 위험으로부터 분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학자적인 고집 때문에요, 어느 부분에 비중을 더 실었느냐, 이 부분에 비중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단 7정문도 정이기 때문에 이길불상의 관점에서 현실에서 사실에서 이와 기 같이 나타난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개념과 원리상의 구분을 무시하지 말자. 나는 그걸 끝까지 고집하겠다가 바로 이황 선생이에요. 되셨죠?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내용 참고도 해주시고 아까 그 봤었던 표에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 중에서 기역.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가 작용할 수 없음을 강조해서 이황 선생의 이가 바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판한다라고 하면 이 선생에 가깝겠죠. 그럼 리을번 가보겠습니다. 4단은 7정 가운데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 자주 등장합니다. 7정 가운데 4단은 7정의 선한 측면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선생이죠. 그럼 정답은 뭡니까? 니은, 디귿. 7정은 기가 움직여 드러나는 감정이다. 7정은 기에 바른 거죠. 그러나 4단 7정은 바라는 연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끝까지 나는 고집하겠다라고 하는 이황 선생의 이론을 여기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게 이번 모평이었고요. 9월과 11월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수능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을은 조선시대 사상가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과 을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둘에게서 여러분들 보통은 조선시대 중기라고 하면 이황과 이이를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 조선시대 중기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발문에서 조선시대라고만 하지 조선시대 중기라는 말을 뺍니다. 자, 요런 재미까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갑을 보시면은요, 포인트만 한번 짚어볼게요.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했어요. 정약용이죠. 자, 그럼 을 가겠습니다. 자, 을에서 포인트만 한번 짚어볼게요. 선한 측면의 정은 청명한 길을 타고 천리에 따라 곧장 나오는데 그것이 인의예지의 실마리인 4단이다. 이거를 많이 놓치던데요. 자, 여기 잘 봐주실래요? 이게 한 문장이고요. 여기 쉼표 들어가 있어요. 자, 쉼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빼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선한 측면의 정은 4단이다 라고 하는 거야. 선한 측면의 정은 4단이다.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아까 썼었던 부분 가볼까요? 7정 안에 4단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측면의 정이 바로 4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포 관계 7정이 4단을 내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친구들이 잘 놓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예요. 자, 그럼 요것에 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갑은 기질의 변화로 본성인 사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이 문제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사덕이 본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2번 가겠습니다. 을은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모두 기가 발에 표출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거 하나 빼놓고요. 갑을은 인간 마음에 존재하는 인의예지의 본성을 천리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갑이 인의예지가
본성이라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를 떼어서 보면요. 1번하고 5번의 값 똑같은 진술이에요. 값은 4덕이 본성이라고 본다. 값은 4덕이 본성이라고 본다. 틀린 거 다 아시잖아요. 정약용은 4덕은 실천의 결과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여서 틀려요. 그러니까 정약용에게서 나오는 오답의 소스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보여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선생님께까지 도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갑은 기가 운동성을, 을은 이와 기가 운동성을 지닌다고 본다. 기가 운동성을 가졌다. 그건 이와 기의 운동성을 모두 인정해서 이기 호발을 얘기하는 그에 대한 비판점에서 더 강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와 이황 각각 들어가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요, 2번 한번 볼까요? 빼놓은 거 보시면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인간 마음에는 성 말고 뭐가 있죠? 정이 있어요. 그래서 심, 통, 성, 정하죠. 심은 성과 정을 통해요. 그런데 성과 정이 어떻게 달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바라지 않은 마음이고요. 정은 이미 발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에서 성이 발했고 표출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걸렸을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설명 더 안 할게요.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주옥 같은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2010학년도 12번 갑니다. 발문에 보면 16세기 조선 성리학자, 선생님 말했죠. 조선 중계 성리학자라는 단서가 이렇게 달렸었다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의 본연은 맑고 깨끗하지만 천만 가지로 차별이 생겨서 온갖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 과정에서 그 본연을 유지하기도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는 만물 어디에나 본연 그대로의 천리지만 기에 담겨 있다네요. 기가 맑으면 천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기가 흐리면 인용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 이것은 이의 이통기국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텐데 이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정리되어 갈까를 볼게요. 사덕은 인간의 감정으로 드러난다.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서 드러난다. 4단 7정 모두 기가 바란 감정이다. 자, 그리고 기를 맑게 하면 천리가 보존되고 인욕이 재건된다. 그래서 기라는 것이 바로 수양 대상인 거죠. 5번, 이와 기는 관념적으로 구별되나 실제로는 의존관계다. 관념적으로 구별된다. 이기 불상 자. 실제로는 의존관계다. 이기 불상 리. 라고 하면 성리학의 이론에서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뭐가 틀렸냐? 3번 보세요. 수양을 하면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화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성에 본연지성과 기질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선생님 성리학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질지성을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을 통해서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고요. 기질성을 수양함으로써 그 본연의 맑은 성질이 드러나게끔 해준다라는 맥락이 요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이것 봐요. 이황과 이 문제가 이래서 여러 가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 똑같이 발문에 조선 중계 성리학자라는 단서를 주고요. 공통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갑을 보시면 정의 4단과 7정의 분별이 있는 것은 아까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마치 성의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의 구별이 있는 것과 같다. 분별과 구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느낌 오죠? 을.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은 두 가지 성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와 기를 합하여 기질의 성이라고 하고 단지 그 이만을 가리켜 본연의 성이라고 한다. 그 부분의 선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죠.
그럼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뭐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황과 이의를 아우를 수 있는 발문은 뭐겠느냐를 찾으래요. 자, 사단은 이가 발했다. 틀렸죠. 왜요? 이의 발, 그게 사단이야. 이의 발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누구? 이황 선생. 자, 그럼 2번. 사단을 실천하면 인의의 덕이 형성된다. 이 꼭 나오더라고요. 실천을 강조하는 거 정약용이죠. 그럼 7정이 발하기 이전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 자, 가보실까요? 옆에 이 얘기 있잖아요. 마음에는 성과 정이 있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한 상태다. 그럼 발하기 이전의 본체가 바로 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번. 아, 이황이든 이이든 성리학의 이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3번밖에 없겠죠. 자, 그럼 4번. 사단과 7정은 그걸 생겨난 연원이 다르다. 구별해라, 분별해라. 그랬더니 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맥락 잘 보이죠? 5번 7정 가운데 순서란 것이 사단이다. 요 얘기하고 있네요. 이죠. 정답 3번 요렇게 갑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네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시간을 따로 두고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면 더 길게 자세히 해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본질은 지금 수능화선 교재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이황과 이의의 이론을 공부하시고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해보니까 결론점이 뭐가 보이죠? 이황과 이의의 빈출 구도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인가? 공통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주류가 되는 이론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이황의 4단 7정에 관한 논쟁을 정확하게 분류하시면서 공부하셔야 그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구도가 명확히 서게 될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 부분 밑에 CG 나갔던 거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학습해 보시고요. 선생님, 지금 방금 말했던 그 얘기 뭔지 알겠는데 그거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자,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황과 이의에 관해서 표를 분류해 놨죠? 한번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황과 이의에 관해서 만약에 공통점을 물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묻기 위해서는요, 발문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등장한다면 갑을의 공통점은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지금까지는 출제됐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황과 이의의 뚜렷한 차이점을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물어보고 싶은 문제라면 이 두 가지를 잡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런 식이요. 을이 갑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들이 굉장히 세련돼 가지잖아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자, 지금 전제는 지문에 갑을 이황이 다 나왔을 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서는요, 1번부터 5번까지 혹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라는 선택지를 써놓으면요, 갑은 뭐, 을은 뭐, 갑, 을은 뭐 라고 나가요. 그러면 공통점도 알아야 되고 차이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결론으로 다시 왔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거 지우고 얘기할게요. 성리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복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기론 바탕으로 해서 성과 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4단과 7정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본적인 성리학 이론은 다시 한번 봐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문제 선택지를 보실 때 꼼꼼하게 보는 거죠. 내가 걸리지 않게끔. 자, 그럼
까다로운 선택지를 위해서는 뭘 더 보셔야 되느냐? 성리학의 세부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 친구들이 선생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에서 이황과 이의 서로 다른 이론들 있죠. 그걸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의 기본 이론, 그것에서 좀 더 까다롭게 들어가는 성리학 세부 이론은 다 놓쳐버려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서 선생님 생각에는 점수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 얘기하는 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라는 소재를 삼았어요. 혹은 마음에는 성과 정이 있다. 자, 그래서 마음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 자, 여기서 수양해야 될 대상은 기다. 자, 그러면 기질지성을 제거하는 거냐? 아니다. 기질성은 변화시키는 거다. 그럼 기질성이 본연지성으로 변화하는 거냐? 아니다. 기질성의 그 선한 부분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미묘한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오답과 정답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이 이황과 이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선택지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자, 오늘의 중요한 퀴즈예요. 이황이 논쟁을 통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수정하겠다. 라고 한 그 부분, 지문에도 잘 나오고 선택지에도 잘 나오는 그 짧은 한 문장 뭐예요? 4단 7정. 난 원래는 4단은 순선, 7정은 악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 그래서 그걸 나누려고 계속 말했었는데 이거 두 개 다 모두 뭐다? 정이다. 이 문장만큼은 두 사람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차이점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문에 첫 문장에 넣기도 하고 선택지에 넣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차이점 물어본다면 당연히 요거겠죠. 이황과 이의의 이론에서 이황 이론에 대해서 이의가 뭐라고 비판했겠느냐. 이 운동성 말하면 안 되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거 틀리다. 그래서 기발 이승 1도라는 한 통로만 맞다. 그게 바로 비판 의견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기,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4단, 7정, 더 나가면 인심, 도심이라고 하는 거 엄격하게 분리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맥락을 벗어나는 게 바로 이의였죠. 자, 그럼 이황이 끝까지 고수한 의견, 4단, 7정 모두 정이다. 그러나 순선한 4단, 악으로 흐를 수 있는 7정의 발현처를 이와 기로 나는 분리하겠다가 이황 선생의 고집이죠. 요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죠. 이유도 알죠? 왜 그래요? 이황 선생의 일생 동안 사화가 여러 번 지나갔어요. 사화에서 자기 형이 죽기도 하고 그 사화의 피해자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 악의 무리, 소인배의 무리, 그런 무리에 섞이지 않는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는 학자의 고집, 이렇게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순선성을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과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고집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4단 7정 모두 정이다. 그러나 그 발현처는 이와 기로 분리, 구별, 나누어 설명하겠다라는 맥락을 잘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에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요거 한번 보면서 요걸 다시 상기시켜 보며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테마 심학습 갑니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이 진작 읽을 수 있었다면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수능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이미 다 해드렸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이황과 이의가 아니라 기대승의 4단 7정 논쟁. 여러분들 조선의 성리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4단 7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논쟁의 전개 양상이 뭐냐? 논쟁은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천명도설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4단은 이에서 바라고 7정은 기에서 바란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황 선생이 코멘트를 해준 거죠. 자, 이거 고쳐보자. 4단은 2의 발이고 7정은 기의 발이다 라고 수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본 기대승이 4단과 7정은 모두 정이야.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인간의 감정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4단과 7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인데 그걸 4단은 2의 발, 7정은 기의 발이라고 하면 4단과 7정이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비판점을 제시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황이 4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2만의 발임으로 불선한 것이 없는 반면에 7정의 발은 기를 겸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라고 고치면 되지 않겠냐라고 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기대승이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4단과 7정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다.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 칠했던 부분과 지금 똑같은 얘기죠. 7정과 별도로 다시 4단이 있는 게 아니므로 이황 선생님의 입장은 4단 7정을 나누어서 별개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이건 이와 기를 또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인 것처럼 만드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했지만 성리학에서는 이 우주를 이와 기의 결합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는 절대 섞이지 않아요. 이가 기가 된다거나 기가 이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혹은 사실에서 나타나는 모양상으로는 절대 떨어지지도 않아요. 꼭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황 선생이 4단 7정 발을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는 마치 요거를 무시한 게 아니냐라고 다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황 선생이 다시 4단과 7정이 모두 정이고 여기서 체크 안 할 수 없죠. 4단 7정 모두 정? 나도 인정해. 나도 알아. 그래서 이와 기도 사물에서 나뉘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아. 지금 이 얘기예요. 4단, 이와 기가 분리되지 않는 거, 현실과 사실에서 분리되지 않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4단과 7정 및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는 나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 지금 요 얘기예요. 개념상 불잡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나는 꼭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비중 두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야, 너네들이 얘기하는 요거 알겠는데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놓치지 말자. 난 요거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려는 거야. 라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죠? 이에 대한 기대승의 반론을 다시 접한 이황은 최종 결론 어디로 가느냐? 4단은 이가 발에서 기가 따른 거야. 그리고 7정은 기가 발에서 이가 탄 거야. 라는 명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 4단은 이가 발하고 거기에 기가 따랐다. 7정은 기가 발해서 거기에 이가 올라탔다라는 명제가 정리가 되죠. 그리고 보니까 이와 기 각각 4단과 7정의 발처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논쟁은 이어졌지만 이 입장만큼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이황 선생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을 보시니까 이는 이 기대승의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갈 것이고 해서 빨간색 부분 이황과 이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래도 차이점을 가보자면 이러한 의도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가 호발로 된다라고 하는 점은 마지막에도 고쳐지지 않고 이황 선생이 강조한 부분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다. 그럼 왜? 그 현명한 학자가 왜 이런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그건 다음 화면입니다. 보실까요?
논쟁에 담긴 이황의 문제의식은 뭐겠느냐라고 하는 점은 이황 선생은 4단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성과 절대성을 갖고 있다. 그거를 확보하자. 이황이 보기에 4단은 7정이 따라야 될 기준에 대해 7정과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2의 순수성, 절대성,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죠. 기대승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승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4단의 절대적 지위를 확보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천리와 인욕을 혼동하거나 4단이라는 기준이 욕망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없다. 자,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욕, 나의 욕구가 이기적으로 흐르는 경우죠. 그렇게 돼서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과 천리라고 하는 순선성과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섞고 싶지 않고 이 순수 절대성, 우위성을 확보하고 싶어서 4단의 발철을 이에다가 둔다라고 하는 점을 끝까지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황과 이의 이론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요것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교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잘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강순이었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 12강으로 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